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전 총리의 이 불구속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별도의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제 사법부도 거스른다.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상권 분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 사안과 관련한 재판을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우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잘했다 그러고 그것이 자기네들 생각과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치 또 사법부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도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상 이 비슷한 거를 만든 적이 아마 그 반민특위 194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이런 거 만든다 그러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만 어쨌든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물리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과연 그러면 부작위를 과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이라는 거는 모든 정의의 만능의 어떤 최고의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법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확인만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인가 이런 곡해를 당하기가 쉽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 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국익상에 큰 폐를 끼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 판결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냥 석방시킨 거 계속 결국은 재구속됐습니다만 아니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죠. 아니 내란범이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왜 또 풀어주는 거는 뭐냐. 대표적인 예가 이랬는데 법원의 일관성 있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또 내란을 일으켰던 그 국익에 엄청난 손상을 입혔던 것에 맞는 좀 뭔가의 정합적인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너무 들쑥날쑥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추진 여론들이 있고 또 이걸 이제 반영해서 지금 우리 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 그 당론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논의 중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아쉬운 판결이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은 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나 특검은 오히려 계엄을 동조하고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그 헌법상의 절차를 지키는 것을 보완해 주려고 소집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시각이 다르고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서명까지 했는데 폐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왜 사후 계엄 문건 공문서를 위조로 해가지고 계엄을 뒷받침하려 했느냐. 이거는 왜 안 보는 것이냐. 또 처음에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었다라고 또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한 전 총리가 뭔가 숨기기도 하고 또 뭔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유무죄를 다투겠지만 네. 너무 한 총리 쪽의 입장을 봐준 거 아니냐, 너무 단면만 본 거 아니냐 그런 속에서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네. 여론이 상당히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데 이어서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김건희 여사는 오늘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보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하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덧붙이는 말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묵묵히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 진술 거부를 다시
해왔다 보니까 오늘 나온 이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태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글쎄 그 시의 한 구절인데 네. 이걸 본인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변호인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에 빗대어서 자신의 갑갑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죠.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회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형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 외에도 뭐 심지어는 특검 수사관 내지는 특검에게도 그 사의를 예, 표하는 예.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뭇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금 접근법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네. 또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훨씬 정치적으로 보인다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최 의원님 의견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과 마음 바라본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의 영부인까지 지낸 분이 지금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그 법원 구속 심사하는 그날 바로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준 목걸이다라고 진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말로만 하는 진실 또 마음을 바라본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특검에 수사에 협조해서 예.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어떤 행량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그런 은행들을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